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05930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호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4분기에는 소포 실적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이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도 분기 최대 실적이 달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들이랑 4분기에는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1년에 파운드리 시작의 성장률의 한 자릿수 후반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가 지속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상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증권사들보다 전망치가 계속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확실 말 그대로 좋을지 나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화웨이에 대한 매출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매출은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좀 있거든요. 저는 이번 4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는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2.5%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주입니다.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 자체에 등락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도 반등을 하고, 지지국은 최소한 낙폭을 확대를 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은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언제 반등을 해야 이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움직임은 유사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언제 반등을 할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라든가 코로나가 유럽이랑 프랑스에 지금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굉장히 확산세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그런 봉쇄, 경제 봉쇄를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려감을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이제 부양책,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3월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됐었나요? 글로벌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됐었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지수 자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지수가 상승했을 수 있었던 그런 원인들은 부양책에 의한 그런 유동성 정책 때문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자, 이 유동성은 최근에 우리 FOMC가 이때 당시에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막 달러를 막 뿌렸습니다. 이게 헬리콥터 머니라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업들에게 돈을 막 뿌려주면서 이 유동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주가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좀비 기업들,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왔지만 어찌됐건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나중에 그건 나중 문제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주가가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유동성 정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때 당시에 10월 중순쯤에는 우리가 금융시장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동성 정책을 시장에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이제는 미국 니네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부양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대선이 11월 3일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냐, 이제 바이든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FOMC도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양책이 이전에는 부양책이 11월 3일 이전에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공화당의 그 업적이고 11월 3일 이후에 바이든이 됐을 때 바이든 정권에서
부양책을 진행을 한다면 이건 민주당의 업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설왕설래가 논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박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이전에는 부양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긴급 안정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가벼운 정책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양책은 그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11월 3일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후에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우편 투표가 길게는 투표 결과가 일주 정도에서 주 단위로 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당일에 발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대선에 불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구든지 압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압승. 자, 애매하게 격차가 얼마 안 나게 트럼프가 재선이 되거나 바이든이 당선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트럼프도 이 대선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반영이 좀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 우리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 인해서 우리 이런 부재들, 이런 불안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달리 얘기를 하면은 이후에 유동성이 좀 시장에서 나와준다고 한다면 우리 11월 3일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 코로나가 확장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이 되면은 지수가 다시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면서 뭐 확대가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건희 회장께서 좀 별세를 하셨어요. 별세를 하시면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구조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보고 있는 방향성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5%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5%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생명이라든가 지금 자,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17%를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DS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지분이 다 괜찮은데 삼성전자의 지분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이제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화재를 통해서 삼성생명을 통해서 8%, 14%.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 보험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또 삼성생명법이 좀 개선이 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니 없니 막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룹 일가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SDS. 자, 삼성물산이 SDS를 가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11조가 내고 지금 삼성생명에서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좀 삼성물산이 좀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10조 가량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상속세도 11조고 10조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이 삼성생명이 가진 이 지분을 이건 30조입니다. 30조. 이 지분을 다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싸죠. 30조 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 현금을 어떻게 따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삼성물산밖에 없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게 SDS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D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31%고 삼성전자 계열사 이렇게 보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S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SDS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좀 매각을 하면서 삼성물산에서 현금을 매각을 하면서 현금 창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 지분이랑 삼성생명의 지분이랑 삼성전자의 지분이나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은 사실 1.4%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8.5%를 삼성물산이 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 지분을 좀 이 계열사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 논점이다, 쟁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삼성전자의 지분이 상당히 지금 그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통해서 그룹을 경영권을 승계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그렇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GDS랑 주식 뭐 수합을 하든 현금 시중에 지분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이걸 인수를 하든 11조에 대한 그런 상속세도 좀 있지만은 30조 어찌됐건 저찌됐건 삼성전자가 핵심 변수로서 지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삼성물산이 그룹을 지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게 수혜인지 뭐 피해인지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30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잘 모르지만은 지금 어찌됐건 삼성생명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상속세 재원이라든가 뭐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일단은 뭐 맞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뭐 보험사 지급 여력 비율을 강화한다든가 삼성생명의 자체적인 그런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 좀 변수가 아니라 뭐 상수라고 봐야 좀 합리적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생명법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어차피 지분을 어차피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삼성물산이 좀 인수하거나 수합을 하는 쪽으로도 가닥이 좀 잡힐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그런 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또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조정을 받는 거는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거고 추후에 뭐 어떤 식으로 지분을 좀 개편을 할지 그룹 내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그런 소식들도 그렇고 실적이 4분기도 그렇고 뭐 내년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가 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시장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요인들이다. 그리고 부황책이 좀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지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 6만 원 이상 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은 어찌됐든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바닥권에서의 우리 이렇게 상승반등 상승하라 이렇게 하면서 바닥권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닥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면 그게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한테 결정을 하는 것도 저가 매수 기회로 또 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이런 이슈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주가에 좀 날개를 좀 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캠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